안녕하세요. 돈두댓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폭락, 부동산 폭등, 이런 경제적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미래가 안 보이는 2030 세대를 위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미쳐 돌아가죠.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설립해가지고 뭐 5천 넘긴다 으쌰으쌰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5천 넘어서 7천, 8천까지 넘었다가 또 지금 또 폭락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정말 단기간에 라면 끓듯이 주식이 올랐다가 또 얼음을 던지듯이 확 식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ETF, 레버리지, 빚 땡겨가지고 비투한 젊은 사람들 지금 물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은 지금 완전 폭등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2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몇 억이 뭐예요. 서초 강남은 몇십억이 올랐죠 지금. 그쵸? 그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면 사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 집값이 오른 것은 생계의 직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세, 월세 이 가격이 훨씬 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정책 또한 가속화를 시키고 있죠 지금.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본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본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참 좋죠. 투기 안 하고 뭐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뭐 10채, 100채까지 갖고 있는 뭐 빌라 사기도 드러났었으니까. 근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 의도와 정의는 알겠지만 그러면 전세나 월세는 누가 놓죠? 누가 놓죠? 전세, 월세. 다 다주택자들이 내가 세금 내가면서 대신 그거에 대한 자본 이득은 내가 먹고 전세, 월세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악마화로 규정을 하니까 사실상 전세, 월세가 이제 점점 없어지죠. 전세는 거의 실종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전세가가 이전에 나왔던 전세가보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고 또 전세가 없으니 그동안 전세가 월세 버퍼 역할을 해줬었는데 전세가 없어지니까 월세가는 거의 더블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내던 월세가가 이제는 뭐 60에서 100만 원, 뭐 강남, 서초 같은 서울 주요 지역은 뭐 수백만 원씩 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앞서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부긴 한데 이런 배아픔을 다스리려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 실거주 정책, 세금 규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실생활, 그쵸?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개폭등했다가 또 개폭락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빚을 내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원금은 다 잃은 건 이미 잃었고 거기에 빚더미에 떠안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 물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요번에는 주식이 많이 물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받는 월급이 다잖아요, 사실. 그쵸? 자본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은 내가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해서 받는 월급이고, 월급을 올리려면 나의 몸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몸값은 시간이 길러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나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나 혼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본인들은 특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뭐 페이퍼워크라든가, 뭐 특별한 기술직이 하더라도, 뭐 기술자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고요.
전문 자격증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그쵸? 세무사, 그런 문과 전문직들도 뿐만 아니라 뭐 전문직들 많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로스쿨에서 매년마다 수천 명씩 나오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딱히 특별한 돌파구는 없어요. 사람들은 한 방을 원하죠, 한 방. 한 방을 원하고 한 번에 서울에 집을 사고 통장에 몇 억씩 찍히길 바라죠. 그래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급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의 그릇은 이걸로 충족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한 방이란 것은 없거든요. 한 방이란 것은. 한 방이라는 것이 있긴 있겠죠. 그쵸? 뭐,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 연예인 해서 한 방 했던 케이스도 많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것은 뭐,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의 영역은 아닌 거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서울에 집 하나 사뒀는데, 마침 바람이 잘 불어서, 개폭등해서, 그쵸? 한 방이 된 경우도 있겠죠. 비트코인 처음에 샀는데, 남들 안 살 때, 피자 쿠폰을 주던 비트코인이 그냥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 개폭등해서, 그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한 방을 사실 노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런 한 방을 노리다가 정말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안 하는 게 나은 상황이 훨씬 나중에 더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쵸? 내가 숨만 쉬어도 그냥 이렇게 집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게 돈이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잖아요. 관리비 나가고, 그쵸? 월세 나가고. 아니면 내 집이어도 세금 나가고, 그쵸?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물 마시는 것도 돈이고, 하다못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욕심을 좀 부리고, 한 방에 어떻게 하면 뒤집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건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제가 좀 경험해본 느낌은 거의 그래요. 거의 우리의 삶이나 이런 이런 경험이나 쌓이는 것들, 돈이나 자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거의 계단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만큼, 집을 짓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집, 그쵸? 벽돌집 다 지어놓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벽돌 하나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또 벽돌 하나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추우면 좀 집 짓는 게 좀 느려져요. 집을 못 짓잖아요. 비 오고, 그쵸?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씨가 또 좋아지면 다시 또 청명하고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 불어오면 또 힘내서 또 벽돌을 더 열심히 쌓는 거예요. 빠르게 쌓는 거예요. 그쵸? 그 시기에, 그 벽돌 올리기 좋은 시기에 그때 벽돌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없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젊었을 때 좀 졸업을 한 편이고요. 왜냐면 저는 소질이 없더라고요. 주식이. 큰 소질이 없고. 왜냐면 제 성격이 그걸 감당을 좀 못해요. 한번 하면은 좀 거의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제가 너무 중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주식을 좀 내려놓고 부동산에 좀 재미있더라고요. 부동산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도 사실 한 방에 젊었을 때 내가 연봉 8천, 9천 버는데 서울에 집을 왜 못 사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못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서울 집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연봉 8천, 9천 받으면 그 돈 다 내 돈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도 먹고 쓰고 돈 좀 쓰고 뭐 기분도 내고 맨날 집에만 있을 겁니까? 휴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저축하는 돈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돈이 또 쌓이는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못 견디더라고요. 못 견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다 한 방에 넣었다가 또 한 방에 날려먹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일단 너무 목표점에 대해서 과도한 생각이나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 그 과정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내 생활이 즐겁게 재밌게 돌아가면서 시간에 따른 자본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꼭 저거를 해야겠다. 난 저기에 살아야겠다. 저기서 난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거 너무 느린데 언제 저렇게 집을 짓고 앉았지 내가? 벽돌을 시멘트를? 한 방에 부어버리자. 그러다가 집이 망가져 버립니다. 못 짓고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좀 경험이었거든요. 느낌. 주변 사람들 둘러보아도. 그쵸. 사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기제를 가장 또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거든요. 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투기 대상이다 하면서 뭐 세금 규제를 때리고 뭐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때리고 각종 뭐 온갖 폭탄 투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투자 대상이 아닌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내가 사실 살 수 있는 집이면 이거 집 같지 않은 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집들이라 하더라도 뭐 떨어지면 않으면 내가 들어가 살면 그다음 월세는 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월세는 면하는 거고. 거기 안에 살다 보면 또 물가 상승 수준만큼 또 오르기는 올라요. 또 정말로. 예. 그러다 보면 또 바람이 또 잘 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불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못 보던 세상도 보이고요. 이런 지역도 괜찮네 하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러네. 내가 가진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눈에 띄는 세상들이 있거든요. 한 방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요. 그러다 보면 또 우연찮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그럼 또 한번 갈아타고 또 갈아타다 보면 또 살다 보면 또 재밌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게 살다가 또 재밌게 시간을 또 쓰다 보면 또 나온 월급도 벌고 또 월급 외에 또 집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나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산들이 돈이 풀린 만큼 시중 유동성이 풀린 만큼 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집에 살다 보면 또 어느덧 또 기회가 보입니다. 또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한 방에 되면 좋죠. 되면 좋죠. 연예인처럼. 아니면 부모 잘 만난 그런 금수저처럼 한 방에 가면 좋죠. 아니면 사업을 아이템을 터트려가지고 정말 한 방에 대박 나면 정말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0%가 뭡니까? 99%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알지만 외면하시더라고요.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한 방이다. 나 돈 많이 버는, 나 전문직, 나 서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서울에 집을 못 사지? 못 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서울에 처음부터 집을 삽니까? 안 그래요? 전 국민, 우리나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게 서울 집값인데, 순번표를 뽑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순번표가 서울 집값인데, 어떻게 한 번에 집을 삽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를 좀 든 거고요. 그렇습니다.